안녕하세요. 오늘은 60회 장명 쪽인데 사주산 장명심토 세 번째. 작은 제목으로는 글자의 고향을 찾아서. 자, 글자의 고향을 찾아서 이 말은 이 자원오행을 지금 하는 말이에요. 자원오행. 이게 근원원자죠. 근원원. 자원. 글자의 고향. 즉 동양 철학은 음양오행에 기본적으로 지배를 받는 거죠. 음과 양, 오행. 즉 어떤 글자가 있으면 이 글자의 근원은, 즉 자원은 이렇게 목이라는 거예요. 박시성의 글자의 고향은 목. 그 다음에 요 자는 화. 사람 인자도 화. 사람 인자로 되어 있지만 그 인자의 고향은 불이라는 거, 불. 즉 오행. 그래서 이 장명에서 우선 이제 쓰는 용어가 낯설으니까 기본적인 용어를 익히는 시간을 한번 몇 회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장명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세대 장명법. 뭐 잘 아시죠? 맨 처음에 이름 질 때는 그냥 한글로 진 경우도 있었어요. 심심산골. 또 그때는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한자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한때는. 그래서 서당이나 혹은 그 마을에서 그때 당시에 보통학교, 보통학교, 국민학교 그 정도에서 학교에서 한자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이 한자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던 시절이니까 그때는 어떻게 지었냐면 남자가 태어나면 그 집안에 돌림자를 지었어요. 학렬.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박강남, 박대남에서 이름 하자, 이름 끝자가 남자가 돌림자면은 성도 바꾸지 못하고 끝에 글자도 바꾸지 못하고, 즉 이름 상자 시작하는 이름 요 글자만 바꿔서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보통 뭐 7명에서 한 10명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낳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만약에 7명이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끝에는 다 남이고 성은 똑같고, 그래서 중간에 글자만 바꾸는 경우.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 지금 생각하면 하나도 안 나와요. 1차적으로 1세대 장명법은 남자는 학렬, 돌림자 위로 했고 여자는 그때 유행하는 글자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때 당시 유행했다는 게 뭐냐면 맨 처음에 시작한 게 아들 자자예요. 그 다음에 순하게 자라라 해서 순, 그 다음에 맑게 자라라 해서 맑을 수, 기지 휘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나중에는 조금 더 세련됐다는 게 뭐 사랑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글자를 끝자에다 그때는 붙였어요, 주로. 그래서 이 돌림자는 아니지만 우리 한 마을에 그때는 돌림자 비슷하게 끝자가 다 거의 같았어요. 그래서 뭐 자자 붙은 게 너무 많죠. 뭐 인자, 영자, 숙자, 미자 이런 식으로 다. 순자도 마찬가지고 뭐 애순이, 희순이, 미순이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의 오행이라는 거는 뭐 어떤 부수적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뜻, 이 뜻에 따라서 요 글자의 뜻을 가지고 그냥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쉬웠죠? 큰 의미 없어요. 김씨면은 아름다울미 맑게 자라라, 맑을 수. 이씨고 어질인자 아들 자자. 얻을고 뭐 영특한 씨앗을 가져라. 아름답고 맑게 자라라.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획수라든가 어떤 발음. 어제 발음오행, 지난 시간에 발음오행 우리 배웠죠? 자, 김이면은 기억이고, 미자니까 수고, 지금 요건 뭐게요? 요건 수고, 숙자니까
금. 그러면, 자, 금생수, 수생목. 이런 경우는 우연하게 발음 오행이 이렇게 잘, 역행으로, 역생. 밑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잘 지어진 인물이에요. 자, 이게 이시는 토, 인도 토, 자는 금. 이것도 토 같은 거니까 토생금이 이건 순이에요, 순. 순생으로 지어진 이름이에요. 남자 거 볼까요? 박씨는 수, 강은 목, 남은 화. 자, 그러면 수생목, 목생화. 이 발음 모양이 잘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러면 이제 대 같은 경우는 화죠, 화. 여기는 수죠. 여기는 남, 화. 그럼 이런 경우는 수극화가 되죠, 수극. 이런 경우 발음 오행을 고려치 않은 거예요. 그냥 우연히 돌림자로 짓다 보니까 이거는 맞았고 이거는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처음에는 관여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획수는 뭐 더군다나 생각 못했고 그 다음에 자변에 어떤 글자가 들어간 이런 것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 글자가 지니고 있는 뜻만 가지고 공부를 한 거예요. 으뜸원이다, 걸을문이다, 동력동자이고, 푸를청자, 날생 이런 것만 가지고. 즉, 자, 여기에 있는 이 글자는 나타내는 오행은 목이야, 목. 여기에 있는 글자가 나타내는 그 뜻은 화. 자, 토는 마찬가지죠. 믿음을 나타내고, 가운데, 중. 그 다음에 컬러는 황색. 토는 땅이죠.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오행은 토란 말이에요. 자, 금은 옳다는 거, 의리. 뭐, 클테자. 자, 컬러로 치면 백색이죠. 그 다음에 계절로 치면 가을. 또, 이 쇠를 나타내는 거죠. 가을 금자, 가을 금, 신금. 이렇게 해서 나타난 오행은 이제 금으로 이렇게 표시. 여기까지만, 이제, 요거만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1세대 장명법. 그 다음에 수는 발을 정자, 지혜 자, 바다 해자, 막기림, 그 다음에 바다 해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물과 관계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타내는 수오행. 자, 요렇게만 가지고 남자는 항렬, 여자는 유행 따라 이름 끝자에 붙이는 걸로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이게 이제 1세대 장면법이에요. 1세대 장면법. 제가 이제 동생 낳았을 때 우리 그 시골에 그 서당이 있어, 서당. 그 서당 훈장 선생님한테 이름을 지어달라고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는. 그러면 저는 그때는 저 담배를 이렇게 담배 보루라고 그래 이렇게 싸가지고 그거 하나 갖다 드리고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뭐 광신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우리는 가운데가 돌림자였으니까 연, 끝에가 뭐 석, 호, 지금 뭐 홍, 관, 복 그런 식으로 이제 끝자만 또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훈장 선생님이 획스가 중요한 건지, 뭐 발음이 꼬이는 건지, 제대로 나오는 건지, 글자 옆에 뭐 붙이는 어떤 자변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셨다는 거예요. 예. 자, 이제 그렇게 쭉 이름을 지어오다가 2세대 장면법이에요. 2세대. 지금도 이걸 많이 써요.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지만 이렇게 짓는 걸 우리가 원형이정법이라고. 원형이정법으로 해서 이것이 자, 이때는 여기에서 무시했던 획수가 들어가요, 이렇게. 이 획수가 좋은 뜻을, 그러니까 좋은 기운을 나타내는 건지, 자, 흉한 기운을 발하는지,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그다음부터는. 즉, 우리가 수리가, 이 숫자가
우주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숫자가. 자, 이거면 넘버원이죠. 넘버원. 처음 시작. 그 다음에 뭐 집안의 어떤 우두머리. 그 다음에 뭔가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또 새로운 희망을 갖는 첫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는 어떻게 돼? 갈라진다는 의미에 갈라진다. 즉 홀수는 대체적으로 보면 길한 작용을 많이 하고 짝수는 이렇게 분리 파괴된다는 의미에서 약간 어떻게 돼? 좀 흉작용을 많이 하는 걸로 나와요. 전체.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81회까지 가요. 81회. 81회. 1부터 시작해서 요게 숫자마다 다 나타내는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알기 시작해서 원형이정이란 이 장명법에서는 이 수리를 이렇게 이제 의식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이 자원오행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 원형이정법에서 보면은 자, 이 여자분이 자기가 이제 개명을 하는데 이 자연이란 이름을 상당히 좋다는 거야, 이 이름이. 그 자연이란 이름을 쓰다 보니까 또 이 수리가 이게 다 지금 좋은 수리가 나왔거든요. 7획, 11획, 8획, 13획. 다 좋은 수리만 나왔어요. 자, 요 좋은 수리만 나왔는데, 자, 이름에서 보면,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요 이름에서 보면은, 자, 목이 있고, 토가 있고, 금이 있고, 토가 있고, 수가 있고, 수가 있고, 이게 금이 있어요. 그러면, 자, 일간, 임수를 기준해서 똑같은 수가 또 있죠? 자, 우리 이제 명리에서 배울 때 이렇게 만나면 얘도 수기운을 만들어요. 그럼 이게 같은 편이죠? 여기다 나를 도와주는 어머니, 인성이 또 두 개 있죠? 그럼 이 사주는 이렇게 강한 사주가 됐죠? 이렇게 해서. 아, 이건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사주가 강해졌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기운을 빼는 오행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목을 쓰든지, 그 다음 화가 있으면 좋겠죠? 자, 이 화가 왜 있어야 되냐면, 지금 현재 여기는 화가 없어요. 토, 금, 수, 오행이 있는데 지금 이 오행만 빠져 있죠. 그래서 이 숫자가 이 화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자, 요거는 토를 나타내는 거예요. 6은 이것도 토, 요거는 목, 7은 금, 8도 금, 3은 화. 자, 이건 합계에서 나오는 거. 전체 종합된 숫자고. 그러면 여기서 화의 기운이 약하니까 자원오행, 요렇게 글자의 고향이 이게 화기 때문에, 글자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면은 여기에 없어도 없는 거를 이렇게 보완해 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화를 쓰는 건. 자, 그래서 화를 여기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못하니까 이렇게 자원오행에 넣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원오행은 이름 지을 때 반드시 이렇게 가로 표시하고 이 어떤 글자에 자원오행이 뭔지 이렇게 적어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향이라는 거는 글자의 고향, 사람 삶에서도 고향은 어떻게 돼요? 상당히 중요한 거죠. 유행 가사에 보면은 멀리도 가까이도 아닌 저만치에서, 그죠? 즉, 우리가 고향을 떠나면은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 건 없는데 간접적으로 내 항상 어떤 정신적인 거는 그 고향을 생각하게 되고 또 고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조상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자원오행은 끊임없이 그 기운이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은근히 영향을 주는 기운, 자원오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글자가 이런 근원원자에 보면은 이 근원원자의 고향은 실제로 보면은 수에서 온 거죠. 여기 수변이 있잖아, 수변. 수에서 왔어요. 근데 이 획수에서 보면은 획수는 14획이에요, 14획. 14획은
획수의 오행은 이게 불이에요, 불. 획수의 오행은 화고, 자원 오행은 이것이 수, 여기 수. 이게 다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원 오행에서는 요 수의 기운이 계속해서 수기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장명하는데 이 자원 오행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대. 요건 요 사주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4, 5, 9, 10 요거를 요 수리가 있는데 이 수리는 공망이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지을 때. 그럼 또 이런 경우는 여기 들어가 있는데 요 오행이 요건 적용이 안 되는 오행 이쪽에 있을 때 되는 거예요. 좀 처음에 지금 헷갈리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4나 5나 9나 10획이 요 수리가 여기에 해당되면은 그와 관련된 그 역할은 작용력이 반감된다.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제 고려하면은 이제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이분이 자기는 이게 마음에 든다는 거야. 어쨌든 간에. 이분이 이 계명을 하기 전에 어떤 이름을 썼냐? 꽃불영자에다가 아들자자 이렇게 썼던 사람이에요. 전형적인 1세대 장명법이죠. 이 타입이에요. 박영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이가 좀 드셨는데도 그게 좀 창피하다는 거야. 누가 영자씨 이러는 거. 그러니까 영자의 전성시대 영화도 있었죠. 그런 식으로 뭔가 그게 기분 좋은 어떤 건 아닌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개명하시는 분들 중에서 60대 중반에서 70대까지 개명하시는 분이 많아요. 옛날 이름 순 무슨 뭐 숙 뭐 기지비자 이런 거 쓰는 거를 제일 싫어. 그것만 들으면 짜증난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는 거야. 이게 좀 세련된 것 같죠? 자인. 이런 거 짓는 것보단 이런 거, 박자인.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제대로 못 들어가서 그자가 화는 3하고 4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이제 제대로 못 넣어가지고 자원 오행이다 넣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런 식으로 하시면 1세대 장명법이고 요거는 이제 2세대 장명법이에요. 원형이정은. 그러니까 지금 저 장명한다고 장명소에 가보면은 한 90% 정도는 다 이 원형이정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원형이정으로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어떤 장명법이 많이 발전했죠. 자,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전혀 다른 거는 고려치 않고 글자의 뜻만 지니고 있는 글자의 뜻만 가지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름을 짓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는 사람 많아요. 동력동자, 뭐 푸를 정자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많이 쉬우니까 하는데 하다 보면 좀 어려운 글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획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니까 자의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이 많아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이제 자의의 작용은 생각보다 약해. 그 요 획수의 작용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다음 그 장명 시간에는 이제 원형이정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주부패로 모십니다. 저는 돗자리 셈이었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좋은 꿈 꾸시고 주무세요. 감사합니다.